안녕하세요. 빅나무 투브의 큰 나무입니다. 또 오늘도 한결같이 저의 운동 겸 또 산보 겸 또 호수공원에 나와서 제가 또 벤치에 앉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자마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오늘은 물론 오늘 주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 생각에 주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온 이 공원에는 많은 벤치,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벤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 꽉 찼네요. 거의 다 꽉 찼네요. 다행히도 제가 지금 차지한 이 자리는 조금 그 메인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한 자리가 남아 있고, 건너편에는 지금 한 가정이 두네가 아들과 함께 바베큐를 굽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곳에 앉아서 또 오늘의 제가 하고픈 말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레리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또 이미 방송에서 또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제가 느낀 점, 또 유튜브를 보면서 또 느낀 점들을 제가 요새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지금 하나의 어떤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또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는 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는 글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국에 돌아가는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은 저는 요새 도저히 저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어떤 정치나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글쎄 뭐라고 할까요? 권력 상쟁이라고 할까요? 억지로 모든 상황을 자기네들 상황에 맞춰서 말장난들 하고, 또 지금 새로 국회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뭐 개원이 시작을 알렸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알리는 그 어떤 그 각 그 정당의 메시지들이 전투적이에요. 서로 상생하면서 어떤 국민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좋은 어떤 그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경쟁이 아니라 싸움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어느 그 정치평론가의 그 유튜브 방송에 제가 댓글을 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전부 너무 전투적으로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나는 알았네. 저는 왜 그들이 전투적으로 나오는지를, 저는 글쎄 인생 막바지 시니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의 경험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보나 또 흘러간 역사의 경험으로 보나 딱 맞아 들어가더군요. 왜? 우리가 농구를 하면서 최고의 전술은 최고의 공격이라고 그랬죠. 계속 공격을 퍼붓는 것이 결국 유리하다고 합니다. 방어 태세를 잘 잡는 것보다 그저 작전, 공격, 계속 공격을 퍼붓다 보면은 상대방의 팀이라든가 상대방은 공격의 찬스를 많이 못하겠죠. 왜? 방어를 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러한 작전을 쓰는 그 팀이나 상대는, 즉 어떤 사람이나 어떤 팀이 그런 작전을 쓰냐면은 결국 강한 팀은 그러한 작전을 쓰지 않습니다.
약한 팀들, 뭔가 자기네들이 언더독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이 상대 팀보다는 결점이 많고 남들이 생각할 때 언더독이라고 칭해 주다 보니까 본인 자신들이 아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언더독이구나. 우리에겐 결점이 많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무조건적인 공격을 해라.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격할 시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정치 바닥에다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그 공격성을 부르짖고 공격성을 계속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떤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계속 퍼부어서 주도권을 잡지 않는 이상 자기네들은 패배할 것이 분명하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잘못된 그 법적인 위법 행위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처벌받기가. 겉으로는 뭐 가진 뭐 용기를 내서 무슨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아마 자신만만하게 아마 말장난들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들 혼자 그들만의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산 자들, 또 지들 생각대로 출세하고 돈 잘 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위법 행위를 해서 속된 말로 영창에 간다, 감옥에 간다,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순간이 다가오면은 아마 울부짖을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잘 먹고 잘 산 자들이 자유를 잃고 감방에 갇혀서 부속을 받는다는 것, 감시를 받는다는 것, 아마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게 겁이 나니까 자기네들은 상대방이 더 잘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더 꾸짖는다고 계속 공격적인 말을 내뱉는데, 그것은 자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결점이 많다는 것, 잘못이 많다는 것,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 그러니까 곧 닥쳐올 어떤 자기네들에게 어떤 형벌, 처벌 겁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아무리 센 척하고 강해봤자 그것은 그냥 허울 좋은 허세입니다. 허세. 다 이미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약한 모습, 약점을 이미 드러낸 거예요. 당당하고 강하고 뭔가 선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왜 공격적이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데 행복스러운 모습들인데 결국은 강경한 자세 취하지 않아요. 강한 자, 옳은 자는 여유 있게 대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또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단이 없고 막말로 속된 말로 깡이 없다 보니까 처벌을 못해요. 어떤 법적 적용을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그냥 머리를 써서 싸맨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듣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요. 세월 다 보내고 그 고난을 가지고 아마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도 다 쓸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법적인 행위를 상대방이 한다고 지금 그것을 꼭 집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발표. 그러니까 많은 올바른 정치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자백을 하고 있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 바닥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대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 정치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법적인 방법을 가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자백을 했는데도 처벌을 못해요. 어떻게 무슨 어떤 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벙벙한 것들이 자기네들의 스펙만 믿고 정치인이라고 이 힘없는 서민들을 구워 삶아서 사탕 하나씩 먹여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요? 잠시 아마 속인 그 아마 희열에 전부 정신적으로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취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풀립니다. 수술이 끝나면 마취는 풀리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여러 번 수술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수술하는 그 자체는 하나도 두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한숨 자고 났더니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수술하는 과정이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냐고 아마 그거를 위로하는데 아니에요. 수술을 받은 자는 한숨 자고 그냥 내가 뭐 했나? 내가 어느 곳에서 한숨 잘 잤나? 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수술 받은 자는 항상 수술 후에 잘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무서운 거예요. 수술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수술 후유증, 잘못 관리하고 잘못 처리돼서 일어나는 부작용, 그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자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은 아마 어떤 고난을 지네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정리되고 나면, 마취가 끝나면 반드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그 환자는 고통과 또다시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아마 곧 그 자들이 지금은 어떤 마취에 사로잡혀서 환각 속에 아마 잡혀서 지금 잠시 누리고 있는 어떤 판세의 어떤 위세에 아마 갖은 폼을 다 잡을 겁니다. 근데 마취는 곧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자들은 그걸 모르죠. 지금 한정적이라는 것, 모든 권력이 됐든 어떤 위세가 됐든 모든 고통이 됐든 시간의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한정이 없는 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글쎄 죽음을 앞둔 어떤 중병, 뭐 암이라고 말하면은 사기의 말기 증세가 되겠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적겠죠.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떨 때 조금 그 모든 정치 방송이 됐든 뭐 지루하고 속이 상하면 또 가끔 보는 게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어떤 자기 장기자랑, 이게 가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세계 각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미국 편에서 제가 또 한 방송을 보면서 저 자신도 좀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적으로 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온 젊은 아리따운 여성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세 정도 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이제 그 가탤런트 쇼에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가수인 것 같아요.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은 It's okay, It's okay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유튜브도 제가 한 편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제는 아니고
그 It's OK라고 나오는 한 어떤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여성의 그 It's OK라고 하는 노래 제목 그것이 생각나면서 제가 It's OK라고 하는 하나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젠가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It's OK라고 하는 그 여성 그 당사자는 암 환자예요. 폐암 환자라고 하더군요. 말기. 그래서 결국은 글쎄 뭐 확실치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두 서너 달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장면 속에서 나온 게 아직은 2% 살아있는 상태의 2%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성이 그 노래 가사 중에 나온 말이 뭐냐면 2%는 0%보다는 낫다. 그래도 2%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0%가 아니고 2%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은 신랄 같은 희망을 꿈을 안고 It's OK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서 그날 나와서 발표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죠.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왜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니까는 말씀드리지만 저도 암 때문에 두 가지 암 때문에 두 번의 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뭐 하나님이 보호해서 아직은 저는 이렇게 살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을 보면서 또 나 스스로도 미안한 감을 느꼈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결국은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나와서 부르고 결국은 2달 후에 그 여성은 쓸쓸히 떠났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 방송 후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합창단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한 합창단이에요. 그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It's OK였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도 이 It's OK라고 하는 합창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또 심사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합창단 곡으로 선정했느냐 하니까 그 젊은 여성이 그 노래를 부른 젊은 여성의 방송들을 보고 어쨌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송을 보면서 감동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감동을 안 한다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한국에서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있게 아마 정치인들은 아마 감동은 안 할 것 같으네요. 왜? 자기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꿈꾸는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고 또 합창단의 그 합창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절망에 빠져 있고 암무물하게 빠져 있고 뭔가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It's okay.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기 전까지라도 희망을 갖고 It's okay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용기를 주고 또 내가 닥쳐 있는 모든 질병이 됐든 어떤 고난이 됐든 이것을 이겨보자는 오버컴 해보자 극복해보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 심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젊은 여가수도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발표를 했고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그 합창 단원들도 그런 의미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 합창을 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옳음과 선함이 존재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척 자기의 모든 정체를 숨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가난한 서민들을 지배하면은 결국은 순간에 알사탕 하나 받아먹고 그 후는 쓰디쓴 아마 독배를 마시는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 여러분들 느끼기 바랍니다. 하나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암 말기 환자로서 모든 다른 환자들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자기는 죽어가면서 It's okay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려고 한 겁니다. 왜 이 정치바닥 우리 내가 태어난 고국의 정치인도 정치바닥 좌익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 아니에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떠들썩하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소위 저 북녘 땅의 악한 무리들의 조종을 받는 몰라요. 그들이 그런 자들의 저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 사실 아니에요. 그게 인면수심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단어입니까? 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양심들이 없을까? 뻔뻔할 수 있을까? 그들을 편을 드는 자들은 뭡니까? 지방색은 그나마도 이해돼요. 고향도 다르고 지방색도 다르고 뭔가 다른데도 편을 들어주는 인간들은 뭡니까? 이 앞에 보이는 지금 두 부부, 지금 저는 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애가 둘이네요. 지금 앉아서 다정하게 식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베큐를 구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다른 테이블에도 또 여럿이 모여서 지금 식사들을 하고 있어요. 바베큐를 하고 이 너무나 저쪽을 보면은 또 두 부부가 또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고 도무지 이쪽에 여기 내가 이 호수공원에 오면은 불행하고 힘들고 시끄럽고 떠들고 아기 다툼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못 만들까요? 왜?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황금 보화가 어디 숨겨놨기 때문에? 그거 혼자 독식하려고? 황금 보화는 없습니다. 황금 보화는 정당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황금 보화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탈취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픈 사람,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 받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럼 수술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쁜 놈이 됐든 좋은 놈이 됐든 반드시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를 하고 나서 또 수술을 하고 나서 깨어나야 돼요.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뭐 끝났든 좋게 아마 그냥 치료가 만족하게 수술이 끝났든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국가를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 반드시 그들은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 필요하다 보면 마취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마취를 받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성공적으로 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에 아,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치료가 됐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깨닫고 후유증이 없이 훗날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의 지금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죽 답답하면 밤낮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독백을 하고 있습니까? 막말로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저 이런 북녘 땅 아이들한테 잡혀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무슨 뭐 우리가 뭐 세계에서 맺지가는 나라요, 큰 뭐 아주 뭐 IT 강국이에요. 자랑은 그냥 뭐 입이 닳도록 하는데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빈국이고 세계에서 제일 독재 국가고 세계에서 제일 인정 못 받는 그런 조그마한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쓰러진다면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아마 자랑스러운 둘째고 아마 금세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땅을 치면서. 왜? 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을 하면서 왜 정신들을 못 차립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저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런 쓴소리만 방송하는 거 저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대. 아, 한국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 됐대. 누군가가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됐대.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 나라 개판이네. 그 나라 사람들 지들은 잘 산다고 선진국이 뭐 다 됐다고 떠들지만 우리가 보니까 아니네. 밤낮 싸우고 시끄럽고 저 한 주먹도 안 되는 무리들한테 항상 위협을 느끼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이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저도 이 헛웃음을 치면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두 이 가정은 다 먹고 정리하고 지금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하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다 압니다. 나중에 그 하늘이 스캔한 모든 우리의 상황을 언젠가 우리 앞에 보여질 날이 오겠죠. 그때 놀라지 마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테이블 정리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녀분들과 아마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짐을 대충 챙기고 파킹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참 수수한 옷차림에 와서 이렇게 와서 바베큐 옆에 바베큐. 뭐 미국 사람들 바베큐 대부분은 뭐 핫도그나 햄버거 와서 굽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처럼 불고기라든지 뭐 갈비를 굽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햄버거 핫도그 하나 구워서 자식들과 먹는 것을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접습니다. 감사합니다.